한동훈 전 대표 얘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여기 쏠려 있을 텐데 무소속 출마 얘기가 저번부터 계속 나왔지만 최근에 저희 김종혁 최고도 그러셨고 방송에서 이제 뭐 보궐선거를 출마할 수 있으면 하겠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친한계 내부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주에 바로 뭐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나가신다고 하는데 이 내용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좀 여쭙겠습니다. 27일 날 이제 12시에 네. 낮 12시에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을 해요. 근데 뭐 그거는 기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거 뭐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겠죠. 뭐 그런 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네.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설 전에 방문을 해서 완전히 냉대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도 윤석열 정신으로 그대로 가겠다. 윤석열 노선을 쫓아가겠다. 윤호개인 세력과 손잡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진짜로 그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의 민심이 뭔지를 한번 보자. 응? 그 한번 그 양쪽에 한번 비교를 해보자. 누가 진짜로 보수의 정신을 대변을 하는지 그런 뭐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27일 날 가는데 그게 이제 일정이 조금 아직까지 픽스가 완전히 된 건 아니라서 제가 얘기하기도 뭐한데 원래는 25일쯤에 내려가서 다른 분들과 이제 일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7일 날 행사는 거의 피날레 비슷하게 그렇게 할 것 같기는 한데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예. 그 서문시장에 장 보러 가자라는 또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지지자들이 네. 전국에서 또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대비되는 모양새가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좀 밖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이번 전국 순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전망하시는지. 일단 서문시장 가는 거는 네. 뭐 김종혁 전 최고가 말했지만은 정확하게 그건 것 같아요. 서문시장에 장도혁 대표는 안 모였고 예. 한동훈 대표는 이제 구름대처럼 모이는 거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닌가. 네. 뭐 그렇게 보고 그 뭐 많이 이제 알려졌지만은 장도혁 대표가 이제 거기 식당에 가서 뭐 국수 먹었나? 그랬죠. 네. 그리고 그때 그렇죠. 누가 당 대표시지 이렇게 물어봤다는. 네, 맞아요. 그래서 충격 먹었다는 뭐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원래 서문시장의 이 뷰를 보통은 위에서 많이 찍어요. 이렇게. 드론으로 이렇게. 드론이 아니라 이제 2층에서 이렇게 상인들도 다 고개 내밀고 있고 위에서 이게 쫙 이렇게 찍는데 장도혁 대표 갔을 때는 그 정도로 이제 안 모여서 가지고 그 지지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진이 많이 대비되는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럴 것 같고 뭐 전국 순회는 지금 사실 할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은 것도 있고 그리고 반윤호개인을 전국적으로 보수를 결집하고 한동훈 죽지 않았다 이런 것들 그 나중에 보수 재건의 뭐 중심에 서겠다라는 거죠. 사실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뭐 무슨 뭐 유튜브를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보궐선거를 출마할 가능성이 저는 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 전에 이슈를 최대한 끌어들이고 또 이제 뭐 가는 곳곳마다 또 관심을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바로 좀 이거 전국을 이끌겠다라는 그런 생각 같아요. 네. 또 일정 중에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이제 대구 방문 전에 뭐 중요 인물들을 몇 명 만난다는 이런 계획도 있으신 걸까요? 그건 뭐 제가 누구 만나는지까지 잘 모르고요. 네. 아니 근데 현장에 가면은 또 현장에 어떤 여러 가지 장소를 들른다든가 뭐 그런 걸 하는데 그거는 이제 아마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 그 지지자들이 너무 몰리면 그 찾아가는 분들에게 굉장히 폐해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서문시장에 가서 지지자들 만나고 시장 상인들 만나고 그러면 뭐 어떤 일종의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뭐 메시지라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보수가 가야 될 게 윤석열 노선이냐 한동훈 노선이냐 뭐 그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선거는 다 부정선거 때문에 지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를 그 야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계엄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국민을 깨우치기 위한 계몽령이고 제가 보기엔 진짜 망상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을 등에 업고 장도혁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노선으로 갈 거냐 아니면 보수가
절연을 하고 그 윤석열과 그 윤석열 부부 윤호개인 세력과 절연을 하고 예. 새로운 보수로 거듭날 것이냐 이걸 선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게 지금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좀 더 정확하고 뚜렷하게 그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런 좀 행보를 두고도 굉장히 뭐 제2의 유승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한 전 대표가 어쨌든 본격적으로 이런 행보를 시작하면 보수 인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공세가 세질 텐데 이런 좀 여파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요? 뭐 홍 전 시장이야 원래 예. 뭐 계속 공격하던 분이니까 뭐 딱히 의미를 둘 필요가 있나. 뭐 이준석 대표도 네. 그 90도 절하는 것도 사진 올려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냥 뭐 그거는 그거고 어차피 공격할 사람은 공격하는 거고 예. 본인의 길에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최선의 수인지인지는 모르겠으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으면은 전국 순회 돌면서 네. 이제 지지자들 의견도 듣고 또 어떻게 이제 보수를 재건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의견도 내고 또 주요 뭐 인사들 만나고 뭐 그런 게 나쁘진 않겠다. 예. 뭐 그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지금 뭐 선택지로는 일단 지방선거보단 재보궐 선거에 좀 관심이 뜨거운데 언론에서도 뭐 미니 총선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번에 한 전 대표, 뭐 조국 대표, 먼저 친명으로 좀 불렸던 이 송영길 전 대표 이 출마설이 계속 나오면서 사실상 한 전 대표도 출마를 하면 그만큼 또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이런 좀 관측이 나오는데 지금 좀 언급되고 있는 게 이제 대구 그리고 부산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예 특히 조국 대표가 이 부산에 등판할 것이다 이런 좀 하마평이 오른 만큼 좀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대표 부산에 갈 수 있을까요? 예. 아마 분산이나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 평택 또 출마하지 마라. 네. 민주당 후보 내지 마세요. 당신들의 귀책 사유로 거기가 비게 되니까 선거 치르게 되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주장하는 건 내가 나갈 테니까 나 당선돼야 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조국 대표가 부산에서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인기 없어요. 과거에 지난번 총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와서 유세하는 바람에 그때 뭐 적어도 4-5석 정도 부산에서 얻을 걸로 생각하다가 한석 전재수 의원 한석으로 끝쳤잖아요. 예. 그거는 물론 이제 막판에 한동훈 대표가 계속 부산에 상주하면서 여기도 무너지면 우리 다 무너진다. 개헌 저지선도 무너진다. 그래서 거기서 버텨낸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와서 뭐 유세를 했는데 오히려 그게 또 마이너스가 된 측면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을 얘기를 듣기 위해서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지금 현재 장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예. 아 제발 오지 마라. 오면은 마이너스다. 오히려 분위기 나빠진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부산 쪽으로 가지는 못할 것 같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그 어디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동혁 대표나 윤어게인 세력들이 가장 악몽은 뭐냐면 그 한동훈 대표가 대구나 부산에서 그 이겨서 네. 배지를 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내로. 보수 지역에서 그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다시 국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마 가장 두려운 걸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서정욱 변호사하고 예. 그 SBS 김태훈 쇼에 나왔는데 서정욱 변호사가 재밌는 얘기 하더라고요. 네. 서울시장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지면 자기 정치 생명 끝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분위기 이상한데 어떡할 거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선수를 바꾸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이나 박형준이 아니라 얘기하기는 주진우 그리고 신동욱 이런 뉴페이스로 가면 부산시장의 주진우 의원, 그렇죠. 서울시장의 신동우 의원. 뭐 후보를 내세우면 뭐 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정말 가능한 얘기일까요? 예. 우리 김평로가한테 예. 한번 물어보세요.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 주진우 의원과 신동우 의원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주진우 의원은 경선에 나올 거예요. 예. 경선에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오늘 그 정광재 전 대변인도 주진우 의원이랑 최근에 통화했는데 네. 경선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조가 생각보다 잘 나와요. 김도 의원보다 잘 나온 것도 몇 개 있어요. 2등 그러니까 박형준 다음에 주진우가 나온 게 몇 개가 있어서 네. 근데 주진우 의원이
경선에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한 20% 정도 보고요. 20% 낮은 게 아니에요. 지금 예. 현직 시장인데 왜냐하면은 박형준 시장이 너무 인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3선에 이제 보궐선거까지 포함해서 이제 3선에 도전을 하는데 예.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스타일? 약간 화끈한 부산 남자 이런 면모가 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약간 서울 남자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본인이 부산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오히려 70년대생들끼리 맞붙는 이런 대진, 전재수 7.1년, 네. 저기 이제 주진우 7.5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거가 있어서 한 확률 한 20% 정도 보고요. 예. 서울은 신동욱 의원은 출마 안 할 겁니다. 그래요? 그거는 저 서정욱의 이제 희망상 혹은 망상이고, 제가 알기로는 신동욱 의원은 출마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 오늘 얘기한 게 이제 뭐 조국 뭐 이렇게 여러 명 있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둬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네. 보궐선거가 열려야 되면 4월 30일까지 의원들이나 이 지역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미 나온 거 빼놓고 예. 계양을이나 뭐 군산이나 평택을 빼놓고. 네. 근데 의원직 사퇴는 5월 4일까지예요. 5월 그러니까 30일 이전 63 지방선거인데 31일까지 있으니까 5월이 네. 5월 4일까지 사퇴하면 되니까 이 시차가 나흘이 벌어져요. 이 나흘 동안 사퇴를 하면은 내년에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번이 아니라요. 예, 이게 일단 한동훈 대표 먼저 얘기를 하면은 네. 어디에서 보궐선거가 나올지 모르는데 한동훈의 출마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5월 3일, 4일에 사퇴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그게 예. 대구가 됐든 부산이 됐든. 예, 그게 그러네요. 만약에 그거를 당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은 또 찍히는 경우가 있어서 예. 어떤 사람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진우 의원이 만에 하나 출마를 한다. 해운대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북갑하고 해운대하고 두 군데가 비는데 전재수 의원이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네. 4월 중순에 사퇴를 하려고 했대요. 4월 중순쯤에. 예, 근데 당에서 말리고 있대요. 민주당에서요. 끝까지 봐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여기도 확실하게 보궐선거 다만 이게 이제 정치적 도의는 아니죠. 1년 동안 국회의원이 만약에 비게 되면은 예, 그쵸. 정치적 도의는 아닌데 조국 대표가 나오는 거를 사실은 되게 꺼려하는 분위기가 좀 있어. 전재수 의원이 여기 이 지역구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예. 일단 한동훈 대표가 어디로 갈지는 끝까지 봐야 된다. 출마지가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조국 네. 대표는 이미 3월 말에 본인이 결정하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럼 여기는 부산 북갑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군산 봅니다, 사실. 군산이요. 예, 왜냐하면 평택 의도 좀 어렵고요. 네. 군산, 그러니까 왜 지금은 조국 혁신당은 호남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래야 조국 대표가 또 나와야지 이게 호남을 이렇게 패키지로 같이 뭔가 열심히 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열심히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줄 수가 있어서 저는 군산 출마가 한 70%? 네, 그렇게 봐요. 네. 평택을보다도 군산 출마가 더. 예,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군요. 군산은 안전하잖아요. 예, 그렇죠. 일단 모르지. 근데 내가 이제 아니 안전한 게 아니라 민주당은 후보를 낼 거예요. 낼 예. 테니까 예. 그럼 어떻게 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평택에서 여러 명이 나와서 붙을 때 글쎄 어떻게 될까? 그럼 지금 사실 대구는 워낙 또 이제 출마하려는 대구 시장 출마 후보군이 워낙 많아서 여기 대구 쪽에보다는 부산으로 조금 기울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요? 한 대표 말씀. 예, 한 전 대표요. 예. 그건 뭐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모든 게 다 불확실하고 다 가정에 기초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뭐 이쪽으로 기울었다 저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그런 추정에 불과하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 그 정치는 생물이니까 그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텐데 거기에 대비해서 뭐 지금 그 대구도 가고 또 부산도 가고 예. 민심 경청 로드도 주로 그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들고 네. 어쨌든 뭐 보수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 방향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자리들이 좀 많이 있을 것이다 예.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 그 TV조선의 강적들에 나갔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멤버가 누구였냐면은 정우상 현 조선일보 논설위원, 예. 그 김수경 그 통일부 전 차관. 근데 이제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김규환 CBS 논설실장 그리고 저는 이제 경향신문 출신이고 뭐 그래서 기자들끼리 이제 기자들 전현직 기자들이 했는데 재밌었던 게
한동훈 대표 어디로 출마해야 되냐를 이제 물어봤어요. 예. 근데 3명이다. 정우상, 김수경, 예. 김규환 이 3명이 전부 평택을 해 나가야 된다. 아 그래요? 어, 이유는 어. 뭔가요? 수도권에서 승부를 걸어야 된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나는 험지로 가라. 뭐 그런 의견도 존중할 만하지만은 예. 어차피 어딜 나가도 쉽지 않으면은 오히려 보수의 본진에서 승부를 거는 게 낫지 않느냐. 그게 TK가 됐든 부산이 됐든 그게 낫지 않느냐 해서 나 혼자 이제 여기를 얘기하고 이분들 일만 감 있네. 김정은 최고의 그 의도인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의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다 네. 평택을 나가라고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저희 방송에서 많이 동기화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게 지방선거가 오늘로써 100일 앞으로 다가온 맞아요. 상황이죠. 예. 근데 지금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 국민의힘에도 좀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게 이 초롱성의 균열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콘크리트 지지층이었던 이 70대 지지자들과 TK 민심도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맞아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좀 현 시점에서 이 여론의 향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니 오늘 리얼미터 나왔는데 네. 또 떨어졌더라고요. 와. 리얼미터가 그 가장 국민의힘의 그 나름대로 뭐 좋은 결과, 그러니까 좀 희망적인 결과가 물론 격차가 많이 납니다. 예. 그런 거였는데 어떤 경우에는 거의 오차 범위 안으로까지 좁혀지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오늘 그 조사 결과 나온 거 보니까 12%인가 13%로 또 뭐 확 벌어졌더라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더 올라갔고 음. 그런 거 보면 리얼미터마저 그러니 제가 보기에 아마 금요일쯤에 나오는 그 한국 갤럽 갤럽. 예. 갤럽 조사는 더 떨어질 겁니다. 지난번에 딱 절반이었잖아요. 예. 44대 20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갤럽 조사에 따르면 당시 그 대구에서도 32대 32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률이었어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금요일쯤에 그 조사가 아마도 더 나빠질 것 같아요. 그거는 온전히 이제 장동혁 대표가 나 윤호개인과 같이 가겠다. 대통령과 절연하자는 자들을 절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그 후폭풍이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선거를 치르려는 건지 저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역대로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고 이렇게까지 막까지.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계산은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예. 황교안당, 뭐 고영주 변호사가 또 하시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이른바 극우당이라고 얘기하는 분들하고 다 연합을 해서 예. 국민의힘을 그냥 다 극우정당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아닌가. 그러니까 집권이고 뭐고 이건 뭐 다 생각 없고 예.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상관없고 나 이렇게 똘똘 뭉쳐서 우리 그냥 그 당권만 내가 계속 가지고 갈래.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까지도 들어요. 예. 김지민 평론가는 지금 이 보수 민심은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이성은 있었는데 사실 이 콘크리트 지지층은 좀 의외의 면모도 있다고 얘기가 나와서 그럼 망했어요. 너무 맨날 얘기하잖아 암울한데요? 망했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뭐 이제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50% 후반대기는 한데 예. 60%를 찍으면요. 한국 갤럽 기준으로 이 1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연차로 2년 차지만 1년이 안 됐잖아요. 예. 일단 60%를 찍은 사람이 이 역대 대통령 중에 3명밖에 없어요. 아, 60% 이상을 찍은 사람이 되게 YS. 좋네요. 예. 그 하나회 척결하고 막 이러면서 예. 그때 막 엄청 올라서 80%. 80%까지 갔다가 조금 떨려서 이제 뭐 그랬고 네. 문재인 남북 정상회담 해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80%까지 오르고 그다음에 이재명이에요. 아, 다른 대통령은 60%를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잠깐 찍었지만 요 즈음에 그래서 이 60%라는 지지율이 사실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보통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0%를 넘느냐 안 넘느냐를 가지고 그렇죠. 이 선거가 여당에 유리하냐 야당에 유리하냐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앞으로 4개월에 남았으니까 어떻게 될지 뭐 3개월 반 정도 남았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지지율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네. 야당은 그냥 힘을 못 써요. 원래 힘을 못 쓰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국힘이 이 정도면은 예. 거의 역대급 참사가 나겠다. 국힘 입장에서는 선거 결과가 네. 뭐 그래서 그게 2018년이잖아요. 그렇죠. 그 4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하고
그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하루 전 선거 하루 전날에 북미 정상회담 해가지고 완전 예.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그 급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장도혁 대표는 저도 좀 너무 세게 나와서 놀랐는데 그 뭐 취재한 내용과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 당권파에서.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도 결국은 본인이 굉장히 사법 리스크도 있고 위기였는데 예. 그거를 정면 돌파를 하고 정적들을 쳐내가면서 버티니까 결국에는 기회가 오지 않았냐. 네. 그래서 지금은 버텨야 된다. 당권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는 때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한국 씨 논리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망하는 논리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가 근데 이재명 대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연임과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그 파트너가 카운터 파트너가 윤석열이었고 그렇죠. 더 삽질을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예. 윤석열이, 그러니까 옛날에 재작년 지방 아니 그 총선 생각해 보면은 비명 학살했을 때 민주당 지지율이 쭉쭉 빠졌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다 상쇄했었던 게 이제 런종섭 사태, 대파, 의대 정원 2,000명 그렇죠. 뭐 이런 거 고집 부리고 뭐 이것 때문에 다시 이제 분위기가 확 뒤집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장도혁 대표의 이게 맞으려면은,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정도 해주면 돼. 네. 의대 정원 3,000명 뭐 이렇게 하고 막 네. 그 정도 해주면 이제 가능할 수도 있지.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무서운 사람이라서 예.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저게 사실 포인트가 사실 그러니까 그때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때 당 대표가 생존할 수 있었던 건 윤석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워낙 이쪽에서 똥볼을 계속 차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게 도대체 뭐지라고 하니까 이재명 당 대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정반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똥볼을 여기서 계속 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빙이 돼 갖고 다시 온 거야. 장도혁 대표가 하고 있는 거 보면 네. 그냥 윤석열의 망령이 계속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말아먹었으면 되는데 또 이제 두 번째로 말아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그 고성국이나 전광훈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강성 우파들한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잖아요. 근데 약발이 쫙 빠지고 있는 게 보여요. 예. 전한길 씨가 3월 1일 날 킨텍스에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뭐 그 티켓을 팔아서 한동훈 대표하고 똑같은 거 하려고 했어요. 아, 예. 근데 며칠 동안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1시간 만에 다 매진됐었잖아요. 예. 근데 며칠 동안 했는데 뭐 600장, 700장 뭐 이렇게 이 정도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천장 이내인가 봐요. 네. 그리고 거기서 뭐 가수들을 막 동원을 했는데 태진아 씨가 소송낸다고, 내가 언제 당신네 맞아요. 거기 예. 간다고 그랬느냐, 내 일정만 물어봐 놓고서 마치 내가 그때 나 일정 비어 있죠 그러니까 뭐 내가 참석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예. 소송 건다 그러고 이재용 아나운서도 나 안 간다 거길 왜 가냐 이러고 다른 가수들도 거기에 참석 안 하겠다는 불참선을 하는 걸,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예. 제가 보기 이 행사도 이제 폭망이지 뭐. 그 가수들 불러서 무슨 한바탕 쇼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다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걸 보면 이제 전환길의 약발이 이제 떨어지고 있구나. 예. 그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는 고성국이나 전환길 이 사람들 눈치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이 결국 망하는 길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제 의원총회를 열고 다양한 의원들이 이 윤 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나왔던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여기에 맞물려서 또 지난 주말에는 당명 개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 이렇게 또 결정을 내렸죠. 이게 당 지도부가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원래 좀 후보군을 올렸던 게 미래연대, 미래를 여는 공화당 뭐 이런 당명들이 나왔었는데 지도부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이렇게 또 당명은 미루고 또 의원총회는 흐지부지 좀 끝난 분위기인데, 현재 좀 당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이전에 당명을 바꾸잖아요. 예. 그럼 복장 다 바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렇죠. 후보들도 명함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네, 나이 드신 분이 그게 뭐야? 이게 전파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시사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얘기하잖아요. 예, 현장에 가보면 정말로 이렇게 해도 모르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맞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그 국민의힘은 아직도 국민당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중에서 꽤 많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미래 어쩌고 저쩌고 바꾸잖아요. 그럼 미래연대. 이 당은 뭐지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또 굉장히 있어서 예. 이건 선거에도 엄청나게 가뜩이나 지금 다 죽어가는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네. 그리고 후보들도 마찬가지죠. 야 지금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당명 바꾼다고 그래서 그 내용이 바뀌지 않는데 뭐 화제를 끌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런 부분들이 다 고민이 돼서 당명 개정은 이렇게 미루고 있는 거 아닌가 예. 미룬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또 의총에서 사실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뭐 사퇴 얘기도 많이 나왔고 재신임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지금 주장들이 계속 나왔는데 현재 좀 기자들이 이제 대기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을 들어보면 비공개 회의에서 사실 크게 좀 쟁점이 됐던 뭐 당 쇄신 방향 이런 건 안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김진 평론가께서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선거를 앞두고 어느 방향으로 좀 그래도 갈피를 잡아야 된다고 보시는지 현재 좀 예.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은 네. 이미 1월 달에 쫄리면 돼지시던지에서 끝났다.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그 직함 걸고 예. 당원 투표 해보자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나왔잖아요. 그때 그렇죠. 예. 장도혁 대표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 상황을. 그리고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보수 정당의 107명의 의원들 중에서 네.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고 당을 쇄신하려는 사람이 없다. 저는 뭐 민주당도 뭐 비슷한 성향이 있지만은 네. 민주당에는 또 조금 더 또 이념 중심으로 이렇게 사물을 바라보시고 정치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국힘은 진짜 그냥 보수 중심이에요. 제가 보기엔. 보스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 쫙 갈라붙고 지금은 그런데 예를 들면 친박과 친이가 붙었듯이 네. 이쪽에 그러니까 장동혁 반대쪽에 보스가 없어요. 보스가 없기 때문에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가능성이 있었던 게 한동훈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원외 세력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 중에서 자기 정치 생명 걸고 의원직 사퇴해라. 그러니까 대표직 사퇴해라. 나도 의원직 걸겠다. 예.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냥 맨날 하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원래 오늘 의총 주제도 뭐 당의 노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냥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한 거는 민주당에서 이제 뭐 사법 개혁 뭐 이런 거 한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만 하시는 분들이고 네. 그냥 방법이 없다. 제가 보기에는 똥인지 된장인지를 6월 3일 날 확인해 봐야 되고 예. 그때까지 가야 된다. 뭐 다선 의원들 뭐 한마디라 하나요 지금? 주호영 의원 정도 좀 몇 마디 한 거 빼놓고 그분도 자기 정치 생명 걸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대구시장 출마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뭐 답이 없어. 그냥 장동혁 체제로 그냥 가는 수밖에 없다. 예. 네.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차피 총선이 많이 남지도 않았잖아요. 2년 많이 남았지. 남았는데 예. 근데 정치인으로서 자기 이렇게 롱런을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서 용기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정치인이라는 게 리더라는 것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거 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 보면은 진짜로 참 정말 왜 당이 이렇게까지 됐지? 과거에는요 뭐가 잘못되면 불출마 선언도 하고 백의종군하겠다는 사람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당에서 젊은 의원들이 예를 들면 뭐 정풍운동을 한다든지 뭐 초재선들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왕과 미래라는 뭐 한 25명 되는 네. 그 정도가 있지만 과거에 비하면 그분들의 목소리나 행동 그다음에 결단력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 뒤처져요. 네. 떨어져요. 그래서 야, 이 당이 지난번에 그 총선 공천 뭐 그때 뭐 이철규 그때 위원장 인재영입 위원장 조정훈 예. 인재영입 부위원장 이분들이 이제 판을 좀 짰잖아요. 예. 그때 그 공천이 확실히 잘못된 모양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제대로 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정치인들이 없어요 지금. 네. 그냥 보수 정당에서 예. 자기 희생을 해가지고 나중에 잘 된 사람이 있나요? 아. 이게 결과가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태경 의원이 막 그때 총선 앞두고 막 뭐 다 영남 중진들 중에서 뭐 출마하지 마라 막 이런 압박이 있었을 때 예. 그때 불출마했던 게 이제 장제원하고 하태경 두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장제원 뭐
이거 뭐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랬지만은 이제 뭐 그냥 완전 권력의 뒤로 밀려났고 그렇죠. 하태경 의원 정도는 우대를 해줬어야 돼요, 솔직히. 삼선 해운대 나가기만 하면 당선되는 사람인데 예. 그걸 버리고 왔는데 그 수도권에 안 주고 심지어는 이해운이랑 중구 성동에 붙였는데 네. 거기에서 이해운이 조작해가지고 이해운이 돼버리고 낙동강 오래야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한 명분이라는가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가 잘된 꼴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는데 해야 되나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네. 그렇죠. 거기서 이혜훈 씨가 됐죠. 어. 그 그때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사실상 조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 그 여론조사를 이렇게 우리가 상식으로 하면은 연령대별로 할당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할당을 안 했어요, 그때. 아. 그러니까 예, 50대, 60대가 집중적으로 투표를 했어요, 그거를. 아.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그 룰을 제대로 몰랐다가 예. 여조는 한 15%포인트 이겼거든요. 예. 그 당내 그거에서. 그래서 안심하고 있다가 거의 박빙으로 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 이해운 쪽에서 완전 돌려가지고 네. 뭐 이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선거에 나가 보니까 예. 정당 자체 내에서 하는 여론조사 있잖아요. 공마전이거든요. 이거 진짜로 선관위 뭐 하시는지는 모르겠어. 네. 맨날 우리 방송에 나오면 꼭 선관위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뭐 그런 거를 꼭 그렇죠. 얘기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당내 여론조사는 정말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도 없고 거기서 나는 굉장한 많이 부정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 여야 가릴 것 없이.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게 진짜 그 제대로 된 정당 정치 문화를 만들어내려면 여기에 대한 규제, 네. 감시 이런 것들이 강화돼야 돼요. 참 그 대안과 미래도 언급을 하셨는데 뭐 계속 이래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는 내고 있지만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들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뭔가 해결책, 그 대책을 뚜렷하게 또 내놓고 있지는 않는다 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세훈 예. 시장님 뭐 어디 인터뷰한 거 예, CBS. 본인이 뭔가 결단을 할 것 같은 느낌을 좀 아, 받더라고요. 그런가요? 받겠더라고요. 예. 뭐, 그 지금 저 윤석열 노선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주장하는 결국 윤석열 노선으로 가겠다는 건데 네. 그거를 전당원 투표에 붙이자라는 게 이제 조은희 의원의 의총에서의 주장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조은희 의원이 아시다시피 오세훈 시장과 굉장히 가까운 분이잖아요. 예. 그거는 아마 오세훈 시장의 생각이라고 보여져요. 아. 그러니까 아마 뭐 그런 그림도 있을 수 있죠. 그 서울과 부산 이런 혹은 뭐 인천 단체장들이 예. 모여서 이거 공개적으로 우리 요구한다. 그 전당원 투표 윤석열 노선이 맞는지 틀린지 네. 하자. 그리고 만약에 당원들이 그게 윤석열 노선이 맞다고 하면 예. 우리는 출마 안 하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 정도가 되려면은,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라 의총에서 움직여야 돼. 제가 보기에는. 예, 그렇죠. 한 20명만 우리 의원직 걸고 뭐 하겠다, 전당원 투표하자, 뭐 이 정도로 하면은 움직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원들이 글러먹었다. 의원직을 걸기까지는 쉽지 않은가 봅니다. 장 대표의 지난주 이제 선거 관련 기자회견도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참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때 좀 내용을 보면 기자회견에서 이 판결문을 본인이 읽어본 이후에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다. 이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된 논리적 허점들이 지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기자회견이 당 내부에 좀 뭔가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나갔다 이런 또 논란이 뒤늦게 좀 나왔는데 장 대표가 정말 지금 윤호개인과 계속 같이 가도 이 선거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선거는 물 건너갔으니 뭐 다음 당권을 노린다 어떤 좀 해석이 맞다고 보시는지. 근데 서울 부산시장 선거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저도 제가 지금 뭐 그래요. 전에 들은 거라서 예.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네. 그래서 미친 건가? 근데
지난 금요일에 2월 20일 하기 전에 예. 며칠 전에 그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했는데 맞아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내가 정치 생명을 걸겠다. 약간 이렇게까지 얘기를 맞아요.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게 진심이라면은 윤어게인 노선을 가더라도 거기는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아. 보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예,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기준선이라는 거는 네. 이 선거의 어떤 승리의 기준선이라는 거는 국민들이 정하는 거고 당원들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네. 예전에 보면은 뭐 9대 8 뭐 이러면은 무승부라고 하고 예. 뭐 10대 7 하면은 뭐 여기 10이 약간 이겼다라고 하고 예. 뭐 12대 5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완승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그러면 TK랑 서울, 부산만 가져오면은 4개인데 이거를 자기 여기만 이기면은 만약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예. 정치 생명을 유지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냥 본인이 허들을 낮춘 거예요. 이게 그러네요. 말이 되나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김재우 최고 생각은 어떠신가요? 근데 이제 뭐 예. 본인이 그 성명에서 뭐 양심의 떨림이니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네. 좀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배현진 의원 눈을 못 마주치는 장동혁 대표가 양심의 떨림 때문에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다음에 대구 서문시장에 가서 국수 먹으면서 당대표가 누구세요? 뭐 이러면 웃으면서 제가 당대표예요 라고 얘기를 왜 못합니까? 그 물어보는데 고개 쳐박고 국수만 드시던데 예. 그렇게 자신이 없나? 웃으면서 뭐 종업원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그냥 제가 당대표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그렇죠. 있는데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에 진짜 양심의 떨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선거에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했던 대로 그 내부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 판을 예를 들면 주자를 바꾸면 된다. 그래서 박형준과 오세훈을 바꿔서 새로운 뉴페이스들을 뉴페이스도 아니지만 예.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면 결국은 보수 결집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무엇보다도 크게 노리는 거는 어차피 이재명 그 대통령이 똥볼 차게 돼 있다. 실수하게 돼 있다. 민주당이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러면 선거라는 거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편이 못해서 되는 거니까 그때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 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가 최근 방송에서 했던 말이 화제죠. 이 친명들의 격분을 좀 일으켰는데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오늘 이제 민주당 소속 105명의 의원들이 만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및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모임, 이른바 이 공취모가 오늘 공식 출범했는데 이를 두고 유시민 작가가 친명을 내세워서 세를 과시하는 움직임이다. 이런 좀 해석을 하면서 미친 짓이다라고 비속어를 쓰면서 좀 직격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현재도 지금 민주당이 매우 좀 격분한 분위기인데 먼저 김준일 평론가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공치모는 또 왜 만들었다고 보시는지. 그 유시민 전 장관의 의견에 네. 동의해 보기가 간만이고. 뭐, 나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미친 짓인지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네. 공소 취소 모임이라는 게 너무 이상하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공소 취소 모임이냐? 네. 그러면은 그건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충성 맹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억울하게 기소가 됐으니 예. 예전에 정치인 이재명이 그거를 우리가 충정을 다해서 공소 취소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게 사실은 반정청래 친명 모임이자 반정청래 모임이잖아요. 예, 그렇게. 근데 모양새가 이상한 게 공소 취소 모임에 여기에 가담을 안 하면은 너는 대통령이 그러면 기소돼가지고 재판 받아도 된다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반정청을 일부러 예. 다른 뭐 모임들 이름도 많잖아. 예전에 장제원 의원은 윤석열 정권 초반에 뭐 민들레 이런 거 만들었어요. 예. 개파 모임 민심 한번 들어볼래? 뭐 이런 거 민들레 만들고 막 그랬는데 네. 너무 노골적이다. 근데 이 노골적인 거에 오히려 예.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공소 취소 모임에서 공소 취소를 요청을 해가지고 만약에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면은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렇죠. 이상한 게 아니라 파장이 일파만파겠죠. 예. 검찰을 팔을 비틀어 가지고 지금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으면 국정조사를 하든지 네. 뭐 다른 방식의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이게 할 수 있는 다수당이 그거를 안 하고 그렇죠. 공소 취소해라라고 시위를 하는 이런 모양새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네. 뭐 유시민 전 장관이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감정이 실려 있다 제가 보기에는 유시민 그러니까 이제 반발 최현희 의원 반발도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유시민이 자기 진영 내에서 이 정도로 욕을 먹어본 게 처음이거나 굉장히 오래간만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깥에서야 욕을 많이 먹었지만은 예. 그러니까 이거를 공격적으로 이렇게 말을 좀 일부러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파장을 좀 일으킨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게 이 공치모 모임 자체도 좀 독특한 게 이 정청래 대표 직속으로 운영하는 당 공식 기구가 이미 같은 목적으로 있는데 이거랑 이제 별도로 모임을 꾸린 거 가지고도 좀 해석이 분분하긴 하더라고요. 점점 그 예. 민주당 의원들이 옛날에 그 친윤들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아, 그 예. 무슨 말씀이냐면 예.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네. 윤호개인 세력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음. 공소 기각될 거야. 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 판사가 공소 기각시킬 거야. 왜? 그러니까 공소 기각이라는 게 재판하는 과정에 예. 누가 이제 살인죄로 이 사람을 재판을 한참 하고 있는데 진짜 진범이 잡혔어. 그러니까 이건 재판의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럼 기각해 버리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제 공소 취소 검찰에서 할 텐데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명백히 반민주주의적인 폭거거든요. 예. 민주주의의 기본은 입법, 사법, 행정부가 각각 삼권 분립에 의해서 체계 밸런스, 견제와 균형을 맞추라는 게 민주주의 기본이에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당연히 사법부가 가져야 될 자율권이라든가 행정부가 가져야 될 자율권, 네. 검찰이 가져야 될 자율적인 그 결정에 대해서 입법부가 자기들이 그냥 때를 지어서 이 사람들을 겁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반민주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유시민 뭐 씨가 미친 짓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이분이 뭐 많은 틀린 얘기를 하고 저는 동의 안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두고두고 제가 보기에는 그 또 기록에 남을 거예요. 역사의 기록에 남아서 네. 예, 지난번에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나갔던 45명처럼 그렇죠? 이 사람들도 105명은 두고두고 그 기록에 남을 겁니다. 공소 예. 취소 모임에 가담했던 그 105명. 반민주주의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뭐 이런 와중에 민주당 안에서 이 지지층도 좀 내전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대표적인 팬카페죠. 이 제명인의 마을에서 정청래 대표 그리고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제 쫓겨났다, 강퇴당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셨는지. 유치하다. 거기 뭐 정청래 대표가 있으면은 그게 유지가 되고 뭐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물론 그 지지자분들의 뭐 정서적 격앙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하는 일을 다 정청래 대표가 발목 잡고 있다 뭐 이런 정서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근데 네. 뭐 강퇴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심상치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리고 너무 빨리 이 권력 분화가 되고 있다. 그 생각은 뭐 명백하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은 그런 좀 기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 여야 대치도 굉장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3개 법안이 있죠. 법 왜곡죄 도입법 그리고 대법관 증언법, 재판소 허용법 말이 계속 꼬이는데 이 3가지 3법개혁, 사법개혁, 3법안 이번 주에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또 처리될 지금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겠다 지금 이런 기조에 있습니다. 이 법안들을 두고 좀 조희대 대법원장도 오늘 아침 출근길에 다시 한번 좀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이 80년 된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법안들이다. 좀 이런 강하게 이례적으로 계속 비판을 내고 있는데 사실 국회 본회의는 좀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지 이걸 또 두고도 야권에서는 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악법들을 양산을 내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걸 야당이 견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당이 견제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의석이 작은데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국민의 여론, 국민들의 지지 이런 것들로 힘을 얻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장동혁 지도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장동혁 지도부가 얘기하면 될 것도 안 돼. 니들이나 잘해. 너 지금 윤석열 다시 돌아오라며. 비상계엄한 윤석열 윤호개인이라며. 그 노선으로 가겠다며. 이런데 무슨 말빨이 먹히겠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이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진짜 심각하죠. 법 왜곡죄라는 거를 누가 법을 왜곡했다는 것을 누구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까? 그럼 내 입맛에 안 맞으면 그건 다 왜곡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안 나오면 그거 왜곡한 거야. 그리고 그 내가 원하는 대로 판결이 안 나오면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돼. 이제 예. 대법원으로도 안 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사람을 왕창 늘려서 그래서 우리 쪽 사람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판결대로 할 거야.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대법관 증언 같은 거는 그 자체로서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지금 다른 것들과 함께 이렇게 쭉 얽혀가는 걸 보면 이거는 명백하게 사법권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를 하겠다. 그런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공소 취소 모임 같은 거나 만들고 예. 이런 거 보면 이거는 이게 뭐지? 한쪽에서는 뭐 실용주의로 가겠어. 뭐 경제로 갈래. 그다음에 중도를 포용할래.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다른 한쪽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한 발상들을 민주당에서 악법을 양산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언밸런스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근데 이거를 맞서 싸워야 될 그리고 국민들에게 하소연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됩니다라고 해야 될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예. 마음은 다 콩밭에 가 있는 것 같고 정말 큰일이에요. 사실 뭐 민주당 안에서도 이게 위헌 논란이 있다 이런 비판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워낙 그 강경파는 특히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때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를 기점으로 좀 더 화력을 붙이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그게 기화가 된 건 기화라기보다는 그거를 좀 활용을 하는 거는 맞고요. 예. 논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 왜곡죄, 재판 소원죄 이런 게 다 해외 사례나 뭐 이런 게 없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건지 이게 그러면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기는 하고요. 네. 다만 뭐 지금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전에 끝내야 된다.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렇게 해서 좀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예.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는 뭐 찾아보니까 2002년부터 2017년까지 법 왜곡죄로 73건이 기소돼서 56건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대요. 그래요? 예, 독일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코로나19 방역 판결 왜곡 사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마스크 착용 의무에 반대하여 마스크 예. 착용을 금지하는 뭐 편향된 판결을 내려가지고 이 판사가 법 왜곡죄로 예. 뭐 이제 처벌을 받은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 왜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결국은 또 판사들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억제 효과가 있다라는 뭐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재판 소원제 같은 경우에도 네. 헌법재판소가 있는 독일이나 이런 데서 이제 도입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게 지금 9명이서 이거를 다 할 수 있을 거냐 사심제처럼 운영이 되면은 그래서 네. 웬만한 거는 다 기각을 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이런 것만 보겠다는 건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어서 우려는 되는 부분은 있는데 뭐 완전히 논의를 못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어쨌든 그냥 야당도 저러고 예. 그리고 뭐 국민 정서도 그렇고 법원에 대한 신뢰도 낮고 네. 뭐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 낮고 그래서 그냥 쫙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 상황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실 선거 앞두고 좀 여론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고. 그래요? 예, 별로 이슈가 우리도 오늘 법 왜곡죄 뭐 재판소원제 한 3분 얘기하고 장도혁 체제 한 1시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사람들이 예. 나랑 별로 상관없잖아. 저거 그냥 정치권에서 자기들끼리 네. 그 정치적인 이슈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사실은 본질이고 일반 국민들한테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자기가 법이 왜곡됐는지 어땠는지에 대해서 그걸 갖고 따져 물을 정도로의 그런 어떤 시간과 재력과 그렇게 빵빵한 변호사 있습니까? 일반 국민들 그렇게 못해요.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권력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돈 많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법 왜곡죄니 무슨 뭐 그 헌법 소원, 재판 소원죄니 이런 것들이요. 일반 국민들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꿉니다. 예. 왜? 4심까지 언제 기다려요, 그거를. 3심 하는 것도 정말 허리가 휘어지고 재판하다 망한다고 그러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악법이라고 생각해요. 음. 근데도 이게 사람들한테 별로 이렇게 퍼지지 않는 거. 맞습니다. 그런 예. 것들은 뭐 지금 야당의 문제인 거죠.